세계대회 전망. 2022년 국가별 주요 지표는 세계 경제 대국들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22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은 모두 작은 나라들이다. 사실 이들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합쳐도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세계 66위에 불과하다. 상위 10위권 국가들은 규모가 아주 작거나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서 회복 중인 나라들이다. 예컨대 이 그룹에서 가장 큰 나라인 베네수엘라는 만성적으로 부실한 경제 관계로부터, 리비아는 심각한 내분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마카오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과 도박 산업이 황폐화하면서 경제가 반토막난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도박꾼의 대부분은 중국인일 것이다. 중국인 아닌 사람들은 2023년까지 대거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크고 아홉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캄보디아는 새로운 영내 무역 협정으로 가이아나는 석유로 인한 뜻밖의 횡재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몰디브, 아루바, 세인트 루시아, 퀴라소, 앵길라는 돌아오는 관광객의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지표를 본다는 거죠. 이는 출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출처고, 그래서 세계 10대 고속 성장 국가 1번 있는데, 인도가 남아공, 또 미국은 꺾어지고 중국이 올라가고 브라질, 영국, 유럽, 노동력 재건, 유럽은 오스트리아. 자, GDP 성장률이 4.7%인데 세바스티안 크루츠 총리는 부패 스캔들에 의해 2011년 10월에 총리직을 물러났지만 후임자는 알렉산더 살렌베르크는 그의 협력자이고 크루츠는 국민당의 대표로 남을 것이다. 유럽 최초로 중도 우파와 환경주의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는 전염자의 관전 팬데믹 대응 덕분에 이 스캔들에서 살아남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유럽연합, 포르투갈의 하나인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행했던 유럽연합 공동채권을 더 많이 하자는 남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요구에 반대할 것이다. 고령화하는 노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오스트리아이지만 이민정책을 완화하라는 유럽연합의 요구에는 반대할 것이다. 노년부양기 벨기에. 불가리아, 볼거리, 크로아티아. 495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7기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탄생했지만 2019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리주의 심플람스 연맹은 제외가 되었다. 벨기에 정부는 이제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머리를 맞을 것이다. 알렉산더 데크루 총리가 이끄는 벨기에는 수년 내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유럽연합 복구와 복원, 지금 60억 유로 70억 달러의 대부분을 인프라 구축에 쓰고 지속적인 공공투자 적자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벨기에의 경제는 팬데믹 이전 규모로 돌아갈 것이다. 불가리아는 향후 몇 년 동안 유럽연합 보조금과 차관 약 100억 유로 117억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안한 정부 기관과 정부의 선정적인 사법부가
정부 지출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강력한 유럽연합과의 무역 연계가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을 심화시켰지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볼거리. 크로아티아는 집권 2기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성장하다 갑자기 곤두박 치져버렸네. 20년도에 1년 정도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가정식 후한 과제는 백신 제공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 강화가 될 것이다. 체코 집권당인 NAO 불만스러운 시민행동당은 21년 10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중도 우파와 다 함께 연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해적당 시장과 독립 등과 함께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다 함께 연합의 리더인 페트로 피알라가 1순위 총리 후보다. 정부 내부의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공급 측면의 차질이 완화되면서 2022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덴마크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정부는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중도좌파 연합의 지지와 분열된 야당 덕분에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겠지만 장기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사회민주당이 우파의 압력을 줄이는 태도를 강화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의회 협력 세력들과 마찰을 빚을 것이다. 에스토니아 카자 칼라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개혁당은 중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이념 차이 때문에 유대가 약해서 2년 만에 무너진 전 정부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 핀란드는 이민과 같은 문제들이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운 난민 물결이 닥칠 경우에 극우파에 도움을 주겠지만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집권연합은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수 의석이 줄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겠지만 4월에 존재하는 공화국당 당수 연임에 성공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더 생산적인 기반 위에 두기 위해서 고안된 1000억 유로 공급의 회복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독일은 21년 9월 선거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앙겔라 마르켈 총리 없는 삶을 경험할 것이다. 이 선거는 기독민주연합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근소한 우세로 끝났다.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정협상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와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3당 연합정부가 예상이 된다. 그리스는 팬데믹은 10년 전에 국가 채무 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던 그리스 경제 회복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유로연합의 회복 자금으로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회복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서비스 집약적인 그리스 경제의 핵심은 관광과 해운이 여행과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피데스당이 집권한 2010년 이래 가장 치열한 선거가 2020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피데스당은 그 이후에 2차례 재선했고 야권 통합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언론과 사법부를 길들이면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헝가리 정부의 조치에 반대해왔지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위협을 관철하지는 않을 것이다. 볼거리는 팬데믹 기간에 성장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아일랜드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국민통합정부는 의회에서 극우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2023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드라기 총리가 제안한 경제 구조 혁신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지연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탈리아 경제는 탈세와 노령화와 같은 오랜 문제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2022년에 팬데믹 이전의 규모를 되찾을 것이다. 라트비아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가 이끄는 사당 연립 정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그가 속한 신통합당은 의석 100석 중에서 겨우 8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으로 팬데믹이 수그러들면서 증가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선거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연정을 낳게 될 것이다. 정책은 1991년 독립 이후에 이 나라를 지배해온 시장 친화적이고 재정적으로 신중한 합의를 따를 것이다. 리투아니아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당은 권력에서 벗어나서 과거 3개 정부 구성에 반대하며 성공을 누려왔다. 하지만 곧 바뀔 수도 있다. 형제당은 2018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4배로 끌어올리면서 우파 북부 동맹을 제치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되었다. 형제당의 리더 조르지아 멜로나는 15세의 네오파시스트 이탈리아 사회운동이 당에 합류해서 2014년에 형제당의 대표가 되었으며 이제 이탈리아 우파의 수장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멜로나는 북부 동맹의 리더인 마테오 실비니의 구애를 받겠지만은 2024년 6월에 있을 선거 전에 능성능락한 계책으로 그를 무색하게 만들 좋은 위치에 있다. 멜로나는 이탈리아 최초 여성 총리가 될 수가 있다. 보수 성향의 조국연합 리투아니아 기독교 민주당과 두 진보적인 파트너가 연합한 연립정부는 교육제도 개혁과 부유한 유럽 국가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안된 다른 변화를 지지한다. 리투아니아 경제는 팬데믹을 비교적 잘 견뎌냈다. 러시아, 폴란드와 강력한 연계가 더 큰 영향을 받는 유럽 지역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차단하는 저랜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볼거리 대통령의 독재 통치에서 탈출하는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벨라루스와 국경 480km를 따라 울타리를 친다. 네덜란드는 2021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정당인 중도 우파 자유민주국민당과 중도좌파 민주 66은 연정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현재 네 번째 임기인 VVD의 마르크 피터 총리의 임시정부 하에서 2022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 중도좌파인 노동당은 21년 말 총선 이후에 반이민주의 보수 정당인 중앙당과 연합하여 집권할 만반의 대세를 갖췄다. 노동당은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과 의료 제출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중앙당은 이민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증가하는 국내의 지출이 가벼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22년 노르웨이 경제는 원래의 추세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란드 연정을 이끄는 법과 정의당은 21년 보수 정당인 동맹당이 연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군소 정당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카친스키 의장은 애국주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특단의 협상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PIS는 보수 야당이 다시 부상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론추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불시에 선거를 치를 구실을 만들 것이다. 폴란드 경제는 21년에 가까운 경기 침체를 겪은 후에 피치를 올릴 것이다. 불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플로렌 시트 총리가 이끄는 국민자유당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21년 10월 불신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무너졌다. 21년 말에 PNL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정해져야 한다. 이 위기는 정부의 재정적자 억제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높은 효과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어음 상승의 결과로 경상 개정 수지도 심각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쌍둥이 적자가 성장을 억제할 것이다. 그렇지만 루마니아 경제는 팬데믹 기간에 잃었던 기반을 완전히 회복했다. 러시아 서방 제재와 세계 석유 시장의 변동성에 시달린 러시아 정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는 친성장 계획이 외화 보역 관리와 같은 방어적인 조치에 뒷전으로 밀릴 것임을 의미한다. 헌법 개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억제하고 실제 또는 조작된 외부 적을 끊임없이 공격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에 의해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러시아 경제는 다시 속도를 잃고 이전의 활기 없는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 빵 치고 올라갔는데요. 슬로바키아 21년 반부패주의 표로 들어선 각기 다른 사당 연합은 팬데믹 기간에 휘청거렸고 계속 불안정하겠지만 장기 집권했던 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 주도의 직전 정부가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단결할 것이다. 백신 접종 캠페인 부진으로 팬데믹 진척이 늦어졌지만 강력한 제조 부분이 주도하는 슬로바키아 경제는 22년에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1인당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이다. 슬로베니아 20년 무너진 중도 좌파 연정을 이어받은 야니스 얀사 총리하의 중도 우파 사당 연정은 대중 시위와 야당의 결집 속에서 22년 6월에 있을 선거를 향해 맥없이 나아갈 것이다. 특히 언론과 사법 독립에 역행하는 움직임 등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성향에 대한 불만이 있다. 얀사 총리의 슬로베니아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선거는 지루한 흥정과 또 다른 불안정한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활기를 되찾는 독일 경제와의 연결고리는 슬로베니아 경제 회복을 촉진하겠지만 느린 관광산업 회복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팬데믹 경기 침체를 겪은 나라 중에 하나인 스페인은 단기 계약 노동력과 관광 수입에 의한 의존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스웨덴은 4개의 좌파 정당파 한 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이루어진 통제하기 힘든 소수 연립정부는 22년 9월 임기 말까지 비틀거리며 실속 있는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할 것이다. 스위스 21년 7년간의 협상이 결렬된 후에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크게 드러날 것이다. 정당들은 23년에 있을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 인민당은 자주권을 강조하고 노조와 좌파는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할 것이다.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보수당인 정의개발당 터키 GDP가 증가하는 경제 문화와 악화 일로에 있는 외교 관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 동안의 야당의 성공적인 도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집권 21년 차를 시작한다. 터키의 경제도 팬데믹 기간에 성장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일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중앙은행의 관대한 통화 정책 덕분에 여전히 성장을 이어갔다. 성장은 21년 반등했고 22년에는 인플레이션과 불안한 통화 문제만 허락한다면 더욱 지속 가능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인민 일꾼당에 대해
타올랐던 초기 인기는 시들해졌고 팬데믹이 쏟아지면서 다시 나타나는 내부 분들이 정부를 더욱 약하게 만들 것이다. 서방 동맹국들은 걸림돌이 되는 편향된 사법부를 더 철저히 계획할 것을 촉구하겠지만 진전은 일시적이다. 경제는 불황에서 서서히 회복하겠지만 성장은 2004년 5년 오렌지 혁명의 여파로 달성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죠. 영국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는 초점을 보건 위기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과의 거래 조건과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 정부의 국내 의제로 돌릴 것이다.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 지도자들의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를 막아내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는 호주가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자유당 국민당 연정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노동당보다 선호되는 가운데 22년 5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고군분투할 것이다. 방글라데시 총리에 이끄는 아와미 정부는 후원 네트워크 충성스러운 군부의 지원을 받아 집권 3기 마지막 해를 시작한다. 방글 군부 통치를 하는구만. 중국은 성장률이 시진핑 주석은 22년 가을에 개최되는 20차 당대회에서 통상적인 임기 10년을 넘어서 권력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 대회에서는 또 6세대 당 지도부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임명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홍콩은 21년 12월 선거 이후로 새로운 입법회 아래서 세일을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대중 시위를 잠재우고 새로운 선거법이 야당의 출혈을 막음에 따라 중국이 승인한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을 발산할 수단이 거의 없게 된다. 시민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관계는 악화하겠지만 중국 최대 경제 중심인 주장강 삼각주와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규제 완화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 역할을 보존할 것이다. 인도는 팬데믹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모디 총리와의 집권 2기 인도 인민당 정부는 인기에 손상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선별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대응해서 22년까지 요구될 것이며 일본은 요시히데 총리 퇴진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이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자민당에서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총리직을 거의 확신하지 못한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충성파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관대한 공공지출 정책이 예상이 된다. 카자흐스탄은 조마르 토가예프 대통령의 19년 물러서면서 실권을 쥐었던 그의 80대 전임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감시하에 통치권을 유지할 것이다. 소수당인 아크저울당이 의회에서 새로 여당이 역할을 하겠지만 이 당은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실제 반대는 미미할 것이다. 풍부한 국부 펀드가 많은 지출에 자금을 대한다. 말레이시아 전임제가 통합 말레이시 국민 조직에 소속된 일부 국회의원의 지지를 잃어버린 후 21년 8월 총리직에 임명된 UMNO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더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보다 빠른 선거를 공표할 것이다. 선거에 앞서 총리는 부진한 백신 캠페인을 가속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지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협상 인가와 같은 폭넓은 정책 목표를 지연시킬 것이다. 경제활동은 개선되며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세 번째 백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첫 번째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는 저신다 아던 총리는
델타 변이를 박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뉴질랜드의 모는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90%를 달성하면 다시 개방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웃나라 파키스탄에서 21년 8월 서구 군대들이 긴급 철수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탈리반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의 조직화에 앞장설 것이다. 레반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긴 하지만 이슬람마바드 정부를 반대하는 동명단체 탈리반 파키스탄을 지원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대해서 쭉쭉 하고 있는데